공개 토론장이 열리고 있는 하버드 토론회장. 한 외국인 학생이 중국인 교수를 지목하며 정말 교수가 맞냐는 말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 교수는 애써 외국인 학생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가려고만 하고 바로 그때 강의실에서는 우하는 야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곳 토론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출신의 니콜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양한 나라들의 언어학 전공 과목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그 나라의 언어를 탐구하는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한국은 언어뿐만 아니라 국가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매력이 있는 나라인 것은 물론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편리한 삶의 질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버드의 공개 토론회장에서 현재 한국의 위상이 다른 나라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괴한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중국 상하이 대학교 소속인 다수의 중국인 교수들을 초청해서 한 가지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자리였고 저는 첫 번째 토론자로 선정되어 한국과 중국의 언어 방식 그리고 도시 인프라를 비교해 왜 현재의 한국이 구시대적인 나라 중국을 극도로 초월하고 말았는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교수님들은 하나같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아직도 빗물을 식수로 마시는 가난한 천민 한국이 중국을 앞지를 수 있겠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중국 교수님들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현재의 한국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중국의 대학교로 취업 유학을 오고 싶어 혈안이 되어 있다며 한국에 익숙한 저조차도 처음 듣는 발언들을 늘어놨고 저는 그들의 황당한 주장에 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때부터 토론회의 참석자 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중국 교수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그저 한국을 깎아내리는 선동 중국인들이라며 거센 야유가 날아왔고 역시나 중국 교수들의 발언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듯 근거 없는 선동 발언들로 가득했는데요. 결국 저는 곧바로 녹음기를 켜고 중국 교수들의 발언을 녹취하며 10분 뒤 있을 역광광 질문을 위해 그저 조용히 그들의 기괴한 발언을 녹음해 나갔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하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있다니 정말로 놀랍습니다. 지금 한국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빗물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중국인들이 그저 수돗물을 들고 그 물을 끓여서 따뜻한 차를 마음껏 마시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목마름마저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방금 학생의 주장은 한국을 전혀 모르는 단 한 번도 한국의 실체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외부인의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 지금 확실한 후진국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가요? 단순한 경제 상황을 떠나 지금 한국인들은 중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인으로서의 시민권이나 학위를 얻는 것은 국가적 계층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현재의 한국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망국이 되어버렸다는 증거가 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의 공항을 가보면 입국 심사대에서 중국인들의 여권이나 시민권 서류를 구매하고 싶다는 한국인 무리를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명하게도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시점부터 중국인으로서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현재 한국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국토 면적 중 대부분이 쓸모없는 산악지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는 건물을 지어 올릴 땅이 없고 땅이 없다 보니 생산적인 건물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을 보세요. 현재 중국은 넓은 지대를 통해 한 면적당 엄청난 수의 건물을 올리고 있고 이것이 곧 중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심 수도인 서울을 가더라도 길거리에서 젊은 청년 노숙자들을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한국인 청년들은 중국인을 보면 돈이라도 한 푼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게 일상입니다. 현대의 시대에서 산이나 공원, 이런 자연 친화적인 인프라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중국 정부는 일찍이 그 이유를 알아차리고 이를 개선의 도시 인프라로 바꿨지만 한국은 멍청하게도 자연을 보존하는 후진국다운 발상을 보이고 말았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한국에 있는 산의 대부분은 노숙자의 쉼터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그들은 주차장이라는 시설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차장이라는 시설은
필연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 있어야 유지가 되는 시설이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너무 가난하다 못해 차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주차장 사업이나 각종 관련 시설 사업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곳의 학생들도 이건 처음 알게 된 사실 아닌가요? 바로 이러한 이유가 한국의 실체가 가난한 나라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나 TV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지금 한국이 중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앞서 토론의 주제로 한국의 장점을 나열한 학생 또한 이런 기괴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토론 주제를 준비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중국 이민을 위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여야만 한국의 가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의 공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18년도부터 한국으로 이민을 확정짓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작전에 당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 한국인들은 스스로 속국인 한국을 떠나 자신들의 모국이자 부유한 나라인 중국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길거리를 가보세요. 한국인들을 길거리 한 블록마다 계속해서 마주칠 수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중국인이라며 스스로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에서는 조기 중국 이민을 위해 어린아이들에게 중국말을 가르치고 중국어를 배우는 학급의 교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왜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고 희망적인 나라인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발언에 의견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신의 질문이 있다면 기꺼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천민의 나라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말이죠. 중국 교수님은 상당히 격앙된 톤으로 뻔뻔한 발언들을 이어나갔고 역시나 중국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토론회 평가단 측에서는 것엔 반발이 들어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교수의 발언은 한국을 정말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저 거짓 사실에 불과한 것도 모자라 중국 교수의 말대로라면 마치 한국이 식수를 먹을 수 있는 정수기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교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증거를 근거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말로만 모든 자료들이 100% 확실하다며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은 국가가 태생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며 정말 저 사람이 교수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발언들을 나열하기 바빴어요. 결국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를 종료시킨 뒤 더 확실한 자료로 중국 교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곧바로 제 노트북을 가져와 토론회 강당화면에 연결하고 하나의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해당 영상은 제가 직접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갔을 때 촬영한 영상들이었고 그 영상 속에는 선진국 한국인들의 부유한 삶이나 놀라운 도시 인프라 그리고 아파트라는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최첨단 주거단지에서의 촬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영상을 틀자마자 중국인 교수는 헉하는 소리를 냈고 저건 모두 가짜라는 1차원적인 변명을 늘어놓으며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들은 중국 교수님의 주장과는 다르게 정수기를 써서 매일매일 신선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의 수도 수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혹시 이 사실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정정을 1차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교수님의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한국인들이 가난한 한국을 떠나기 위해 중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인데 실제 상황은 전혀 반대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고학력, 고임금자들이 모여드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대에서 한국은 디지털 사업과 IT 소셜 미디어가 만나 돈이 흐르는 최고의 나라로 변하고 말았고 코로나 이후 세계 1위 수준의 IT 사업체를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죠. 공식적으로 한국통계청이 23년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권의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한국으로의 이민을 오직 경제적 안정감만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까 교수님이 주장하신 한국인들이 가난한 한국을 도망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현재의 중국인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은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조건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교수님의 주장 오류와 상관없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최저시급은 1,100원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시급이 1만 원에 육박하는 한국과는 약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의 월급은 이미 중국인들을 앞지른 지 오래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중국 국가 경제의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아프리카의 기아위기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국의 젊은 청년들은 배고픔을 피하지 못해 단순하게 굶어 죽는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이제 그것은 중국의 국가적 범죄 활동으로마저 이어지고 있죠. 이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여권지표입니다. 한국은 현재 새로운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공동 1위에 가까운 2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중국은 선진국 여권 순위 리스트에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즉 현재의 중국은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보더라도 이제 후진국에 가까운 국가 경제와 시민의식을 갖추고 말았다는 증거이죠.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의 1차 노동자들은 전부 한국의 대기업 생산단지로 취업을 시도하고 있어요. 중국의 대기업이 직접 한국의 중소기업에 요청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1차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대표적인 근로이동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제가 직접 보여드린 영상은 물론 객관적인 지표만을 확인했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나요? 아마 절대 그렇게는 못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인들은 그저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중국의 대학교에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와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강의나 토론회에 끼어들어 무지성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을 올려치게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중국이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나라입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의 전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성과 도덕성, 그리고 우월성을 가진 나라를 굳이 뽑아야 한다면 그건 바로 한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한국은 무려 매년 70% 이상의 국가 발전 속도로 중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의 나라들까지 추월하며 성장해왔고 이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합쳐져 기괴한 수준의 국가 발전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 사이 교수님께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던 중국은 1년마다 약 3%의 성장을 이룬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의 평균 시급이나 월급 부분에서는 30% 이상 하락하며 중국인들의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특히나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강대국 국적을 가진 나라의 사람들을 상대로도 꺾이지 않는 신념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아시아권 나라의 사람들은 유럽권의 강대국 국적 사람들을 만난다면 자신의 의견조차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리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인들은 똑부러진 의사전달 능력과 두뇌력으로 이를 제대로 완수시키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DNA 자체는 한국인들의 도시 인프라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간결하고 빠른 속도의 도시 인프라나 편리한 공공시설들은 한국만의 독특한 선진국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죠. 한국의 이러한 특징은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게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되는 선진국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매력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며 높은 고임금과 안전한 치안 그리고 도시 인프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한국으로 이민이나 취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말았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한국의 놀라운 마술이 또 한 번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교수님께서 깎아내리신 한국의 산악지대, 즉 자연보존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아까 한국이 태생적으로 산악지형이 많은 불행한 나라라고 했지만 현대 시대에서 한국의 기후 조건과 산악지형은 엄청난 축복이 되어주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은 언제나 자연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왔고 이는 대표 선진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출생지인 중국 또한 자연과 도시를 함께 지키는 것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산악지형을 그대로 살려내 도시와 융합시키는 새로운 자연친화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가보면 빌딩 바로 옆에 산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국의 놀라운 건축 시스템은 이를 적절히 융합시켜 직장인들의 활기가 되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시민의식과 기술이 부족한 중국에서는 자연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 지경입니다. 중국이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은 경제몰락으로 노숙자들이 전부 차지해버렸고 이에 더해 중국인들의 야외 생리현상 해결 문제 때문에 자연이라는 인프라 시설 자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교수님이 아닌 여기 이곳의 다른 토론회 참석자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중 후진국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 먹거리를 책임질 선진국의 나라는 누가 될까요? 저는 모두가 이미 한국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교수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길길이 날뛰며 한국의 산악지형은 도시 인프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연이 없고 공장만 있는 중국이 축복받은 국가라는 말을 반복했고 이 모습은 흡사 괴물 그 자체였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그때부터 토론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다른 교수분들과 학생들은 중국 교수를 향해 어떻게 그런 지식으로 교수가 될 수 있었냐며 교수 자격증을 직접 보여달라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고 몇몇 외국인 학생들은 중국 정부에서 보낸 교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인 것 같다며 큰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교수님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높은 목소리의 톤으로 한국을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한국이 어차피 잘나봐야 중국의 속국인데 이 사실은 알고 있느냐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그 중국인 교수와 같은 토론회장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토론회 질의응답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중국 학생이 나타나더니 뜬금없이 한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의료시설조차 없는 후진국인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중국인을 향해 적대심을 드러내면 한국인들이 아플 때 중국의 병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냐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협박 질문을 날렸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그 중국 학생의 발언은 중국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이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을 어느 정도 추월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그것을 좋아할까요? 후진국 인프라 한국에서는 항상 의료시설 인프라가 부족해왔고 한국의 부유층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나라 저희 중국으로 와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이라는 선동 발언을 지속해서 행한다면 과연 중국에 있는 의료 인프라들이 한국인들을 향해 문을 열어줄지 모르겠네요. 단순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인들은 아직 의료 인프라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후진국이고 사람은 늘 언제나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정말 중국이 자신들보다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저희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인들을 향해 의료 인프라를 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수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MRI를 찍을 수 있는 기계조차 없는 의료 후진국의 나라이죠. 한국인들이 아플 때마다 된장을 몸에 바르거나 먹는다는 농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심 수도인 서울에는 병원이라는 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1% 부유층을 위한 시설이지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에게 좋은 것은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중국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의료 인프라 부분만 확인해봐도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가난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왜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난 나라라며 계속해서 주장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중국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길거리 약국조차 존재하는 위대한 나라예요.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길거리 이곳저곳 약국을 만들었고 이는 중국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플 때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진국 의료 인프라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그들은 지금 병원뿐만 아니라 간단한 약국조차 없어서 감기라도 한 번 걸리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한국인들은 중국에게 잘 보여 중국의 의료 인프라를 스스로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아마 많은 중국인들이 제 말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 인프라에서 이미 한국은 중국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또 다른 중국 학생은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의 의료 인프라 지원이 없다면 한국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볼 것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특히나 중국 학생의 발언들은 대부분 거짓인 것도 모자라 한국의 의료 인프라 수준을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한 심지어는 한국의 놀라운 병원 인프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발언에 불과했고 이건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토론회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던 주최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더니 그 중국 학생을 제대로 참교육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을 향해 중국에서는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자랑이냐며 일갈을 날리셨고
바로 그때부터 중국 학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길거리에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놀랍게도 한국은 심야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가 이미 도시 외곽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학생은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중국의 대형 병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한국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수술 기술을 익히고 있어요. 즉 중국이 의료 인프라 선진국이 아닌 한국이 전 세계의 의료수술 기준이 되어 각종 기술을 다른 나라 의료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한국의 수술 기술과 의료 인프라 시스템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그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모든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섬세한 로봇을 이용한 수술 기술은 아직 그 어떤 나라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의료 인프라가 없는 후진국 중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중국인 학생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리며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발언들을 하면 당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나요? 중국이 영원한 후진국인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는 것에만 급급할 뿐 중국인들이 실제 시야를 넓히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한국인들의 삶의 문화를 알게 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중국인들은 점점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학생의 발언은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와 똑같은 한국의 의료기술을 전혀 모르는 발언에 불과했죠.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은 지하철에서마저 구급시설이 운영되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신개념 시스템이죠. 오늘의 토론 자리가 아마 한국과 관련된 주제이다 보니 중국인 학생들이 이렇게나 날뛰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토론회의 참석자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중국이 천민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들은 계속 선동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 전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